당신 오늘 뭔가 다른데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손길이 평소와 달라요. 더 거칠고 뜨겁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당신도 오늘 유난히 부드러운데? 이렇게 부드러웠던가?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순간 아 이거 침대 옆 그녀가 작게 신음했다. 당신 체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당신 목소리도 조금 그 순간 우리 둘 다 깨달았다. 지금 이 침대에 있는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먼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서로가 누군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밤을 계속 이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 민우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 있었죠. 바로 회사 동기였던 준혁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지연 씨는 49세로 최근 갱년기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제 아내 수진이는 47세로 4명 중 가장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어때?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좋지. 준혁이 부부도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지연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4명이서 단풍 여행 어때요? 좋아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딱이네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렇게 10월 말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우리 4사람은 강원도 산속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와, 단풍이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차창 밖을 보며 감탄했죠. 그러게. 이런 풍경 보니까 젊었을 때 생각나네.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펜션에 도착하자 준혁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준혁아, 잘 지냈지?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이가 지연 씨를 안으며 말했죠. 수진아, 너는 여전히 예쁘구나. 지연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나와서 방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방을 배정받았죠. 제 부부는 201호, 준혁 부부는 202호였습니다. 우와, 방도 깔끔하고 풍경도 끝내주네. 방에 들어서자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푹 쉬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후에는 4명이 함께 근처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이런 풍경 보니까 우리도 참 늙었다는 생각이 드네. 준혁이가 나뭇잎 하나를 주우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벌써 50대라니 믿기지가 않아. 앞서 걸어가는 아내들은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정말 정신 없었죠? 그러게.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립니다. 저녁 식사는 펜션 식당에서 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준비한 산나물 정식이 정말 맛있었죠. 이런 음식 먹으니까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급작스러운 피로감이 몰려온 거죠. 미안해요.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지연 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푹 쉬세요. 수진이가 따뜻하게 말해줬습니다. 지연 씨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펜션 테라스로 나왔죠.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따뜻한 와인 한 잔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네. 제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일상에 치여서 이런 여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준혁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옛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지금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이 흘러 수진이도 와인에 취해
테라스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준혁과 저는 수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예전 같지가 않아. 나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먼저 들어갈게요. 수진이가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인사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빈 소주병이 늘어갔고 우리도 슬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들어가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나는 공기 좀 쉬다 갈게. 더 마시지 말고 너도 얼른 들어가, 민우야.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밤이 깊어가고 펜션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1층 바비큐장에서 나와 복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죠. 어둠 속에서 발걸음도 불안정했습니다. 내 방이 어디였지?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보려 했지만 시기와 피로가 겹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201호와 202호 두 개의 방문이 나란히 있었죠. 저는 무의식 중에 202호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다행히 문이 안 잠겨 있네. 저는 제 방인 줄 알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침대에서는 누군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잠들었구나. 저는 옷을 벗고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은 반쯤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 씨가 들어오는구나. 그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왔네요. 잠결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잠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치기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미안.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제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다르다고 느꼈지만 피로와 졸음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대로 들어온 사람이 체온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근육질의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오늘 뭔가 다른데요.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정체를 알아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적인 체온에 마음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당신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줄 몰랐어. 우리는 서로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 순간만은 다른 사람인 척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갱년기로 지쳐있던 지연 씨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기쁨이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에게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함이었죠. 친구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순간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당신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부드러웠던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배우자인 척하며 나눈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하면서도 죄스러운 의미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약간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이런 감정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금기의 순간을 깊이 간직한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연 씨도 깨어 있었지만 잠든 척 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제 방 문고리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호 방에서는 수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202호 방의 지연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가슴 깊이 묻어두자.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일어나 세면을 하고 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이 친구, 잘 잤어? 응. 나는 1층 바비큐장에서 잠들었다가 아침 다 돼서 들어왔어.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어제 같이 들어가자니까.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속으로 생각하며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와 수진이도 나란히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푹 잤어. 너는? 저도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네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어떤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어제 단풍길 정말 예뻤죠? 수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걸을까?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사진도 더 찍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연 씨는 서로를 마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펜션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두 부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는 기분 좋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준혁 오빠 부부랑 함께해서 더 즐거웠고요. 그러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하고 수진이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나 정말 어떻게 된 거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그 설렘과 따뜻함. 일상에 지쳐있던 저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지연 씨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지연 씨도 집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그날 밤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우 씨, 정말 다정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혼잣말을 하며 빨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 씨?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민우 씨. 아, 지연 씨.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혼자 장 보러 오셨어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가 부탁한 게 있어서요. 지연 씨는요?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지연 씨가 먼저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잠깐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야말로. 그리고 민우 씨, 그 일은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장 보느라 힘들었죠?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수진이의 다정한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날 걱정해주는 아내가 있는데 한편 지연 씨도 준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밝아진 것 같은데? 갱년기 증상이 좀 나아진 거야? 준혁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가 봐. 다행이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기 너무 안쓰러웠어. 준혁의 따뜻한 말에 지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데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지연 씨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잊자. 준혁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 역시 같은 시간 비슷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수진이와 가족을 생각하자. 하지만 중년의 마음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바쁘게 지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회사 후배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부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달라? 뭐가? 표정이 뭔가 밝아진 것 같아요. 연애라도 하시는 건 아니죠? 후배의 농담에 저는 당황해서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도 진짜 뭔가 달라 보이시긴 해요. 정말 그럴까? 내가 달라진 게 보일 정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룸 미러로 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였죠. 지연아, 요즘 뭔가 달라 보여.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은데.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요즘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 지연 씨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달라진 게 보일 정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저녁 준혁이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여행 갔었지?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지난달에도 민우 형 부부랑 함께 갔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만. 준혁의 말에 지연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우리끼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요즘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지연 씨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준혁이도 뭔가 느낀 걸까? 좋아요. 오랜만에 로맨틱하네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섰죠. 여보,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 후배가 승진해서 축하한다고.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네? 나. 요즘 내가 너 예쁘게 보여.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술 많이 취했나 봐요.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수진이는 취한 저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잠든 저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여보.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다음날 아침, 저는 숙취로 머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맞아. 수진이가 있잖아. 정말 소중한 사람이.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 씨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죠. 한편 지연 씨도 비슷한 시기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 갑작스럽게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지연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있어야만 꽃을 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고마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요. 응. 이렇게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준혁의 말에 지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날 밤 지연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맞아. 준혁이가 있잖아. 정말 좋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부는 각각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준혁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나도 좋아. 그런데 말이야. 요즘 지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어. 나한테 관심도 많이 보이고 뭔가 더 성숙해진 느낌이야. 준혁의 목소리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작년 가을 여행이 정말 도움이 됐나 봐. 그런가? 응. 내 덕분인 것 같아. 내 덕분? 응. 내가 좋은 친구라서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었잖아. 정말 고맙다, 친구야.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좋은 친구를 둬서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 건가? 몇 주 후 저는 수진이와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이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응.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어머, 오늘 갑자기 왜 이래요? 뭔가 잘못한 거 있어요? 수진이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진심이야. 사랑한다는 말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나도 사랑해요, 여보. 수진이가 제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응. 나이가 들수록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지연 씨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머, 민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지연 씨.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가슴이 뛰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민우 씨는요? 저도 좋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좋은 아내라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혁 씨의 소중함을 요즘 더 많이 느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씨, 네? 그때 일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준혁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저는 지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수진이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뒷모습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대신 각자의 삶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는 말 해본 지 오래된 것 같네.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당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나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정말요? 응, 나이가 들수록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같은 시간, 지연 씨도 준혁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지연 씨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준혁의 말에 지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두 부부는 다시 가끔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범한 친구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이 다시 단풍 구경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도 함께였죠.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단풍 잎을 주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아름답다. 저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혁과 지연 씨도 나란히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이런 곳에서 살까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민우 형 부부랑 가까운 곳에 살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사람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와 지연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때의 일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구나.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복도에서 지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지연 씨, 좋은 밤 되세요. 민우 씨도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두 사람의 표정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제는 금기된 감정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 뛰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구나. 지연 씨 역시 준혁을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 몇 달 후, 저는 회사에서 승진 발표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우 이사님.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수진이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니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당신 승진 축하 파티죠.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라요. 고마워, 수진아.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아니야. 정말이야. 당신이 늘 내 곁에서 힘이 돼줬잖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 지연 씨는 갱년기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요즘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준혁이에게 더 집중하게 되면서 나 자신도 행복해진 것 같아. 그날 저녁 지연 씨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많이 좋아졌대요. 정말? 다행이다. 요즘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나도 너무 기뻐.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늘 옆에서 지켜줘서 이렇게 나아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두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행복해져 갔습니다. 어느 주말, 준혁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이번 주말에 우리 네 명이서 등산 어때? 좋지. 어디로 갈까? 북한산이 어때? 거기 단풍도 예쁘다던데. 그래, 좋아. 수진이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편안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북한산 등산길에서 저는 준혁과 앞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지연이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표정도 밝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 다 내 덕분이야, 친구. 작년 가을 여행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라서 그런 거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래. 평생 친구로. 뒤에서 걷던 수진이와 지연 씨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수진아. 너도 여전히 예쁘고,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나이 들어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정상에 올라 네 명은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맑고 푸르렀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준혁을 만났습니다. 민우야, 여기서 웬일이야? 아, 준혁아. 회의 끝나고 커피 한 잔 하러 왔어. 나도 마침 그랬는데 같이 마실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 특히 요즘은 집에 가는 게 더 즐거워. 지연 씨랑 잘 지내는구나. 응. 정말 지금이 결혼 생활 중 제일 좋은 것 같아. 준혁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이랑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둘 다 복 받은 거지 뭐.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달에 우리 결혼 25주년인데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 중이야. 25주년?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게. 시간 정말 빠르지. 너희는 언제였지? 우리는 내년이야. 그럼 내가 먼저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 알려줄게. 고마워, 친구.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다음 달이 결혼 25주년이래. 어머,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내년인데.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내년에 특별하게 뭔가 해볼까?
좋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수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 신혼여행 때 못 가본 곳 있었잖아. 그때 가볼까? 정말요? 좋아요.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지연 씨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장미꽃으로 가득 채우고 정성껏 저녁을 차렸죠. 어머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지연 씨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자. 여보. 지연 씨는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지연 씨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준혁 씨가 정말 감동적인 이벤트를 준비해줬어. 어머, 정말요? 어떤 거였는데요? 지연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우와, 너무 로맨틱한데요? 저도 우리 여보한테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너희도 내년이 25주년이잖아. 미리미리 준비해둬. 네, 언니. 좋은 정보 고마워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저에게 지연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여보, 준혁 오빠가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그러게. 역시 오랜 친구야. 우리도 내년에는 더 특별하게 해요. 그래. 약속할게. 저는 수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네요. 수진이가 돗자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니까 좋다. 지연 씨도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준혁은 치킨과 맥주를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음껏 즐기자. 준혁이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좋아. 건배. 네 사람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알고 지낸 지 벌써 25년이 넘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다. 그때 우리 얼마나 젊었는데.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젊어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음만은 여전히 젊잖아요. 지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평생 친구로. 네 사람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강에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노을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지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네 사람은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금기의 순간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좋았어.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물론이지. 당신이 있으니까.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 뛰는 감정은 분명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실수는 저와 지연 씨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황혼에 접어든 우리 네 사람은 그렇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갔습니다. 금기를 넘나든 순간의 실수가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성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도 가슴 뛰는 감정, 어떻게 승화시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년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포기하는 것에서,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